맞습니다. 오늘 2차 전지하면 확실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강했다 이런 느낌을 받아봤는데 이제 드디어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제 뭔가 보여주기에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LG그룹의 주주총회에서 지금 배터리 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강력한 포부를 또 나타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에서 기술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극복해야 되는 차세대 배터리 공정 기술에 대해서 지금 혁신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또 밝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슈들이 좀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좀 좋은 호재가 뭐냐면은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이 이 원통형 전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썼던 다른 기업들도 현재 2차 전지 말고 예전에 있었던 기업들도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을 하게 된다가 아마 좀 더 캐파가 커지는 이슈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배터리에 대해서는 사실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캐즘 소식이 있었지만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버트 딴에서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로버트라든지 아니면은 협동 로버트 뭐 이런 식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이렇게 인간에게 친밀감 있는 이런 산업군들에서 배터리의 사용은 늘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대한 매출도 증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섹터에 또 사용처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공급처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사실상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급등 배경을 보면 구광모 회장의 한마디가 상당히 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정말 이 한마디만으로 7% 오를 만큼 이게 강한 모멘텀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회장님이 이렇게 되고 나서 첫 번째 잘라냈던 산업이 있어요. LG전자가 뭘까요? 어떤 산업이죠? 어떤 산업일까요? 핸드폰. 네. LG전자가 휴대폰 산업을 첫 번째로 철수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실적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완을 받으면서 잘했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커다란 산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LG전자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실적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전략을 펼쳤던 현재 회장님이라면 이번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공약을 이제 딱 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LG 그룹 자체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캐파와 투자를 분명히 아낌없이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주총회에서 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관리 플러스 주주에 대한 이런 좀 실적에 대한 부분과 주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금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주총에서 말할 정도라면.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동의를 하실까요, 대표님? 황금익 대표님께서는 이제 사업 확대, LG 에너지 솔루션, LG 그룹주 안에서의 휴대폰 쪽으로의 사업 확대가 확실히 강한 모멘텀이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휴대폰으로 갑자기 휴대폰 한다 그랬어요? 저 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셨는데. 휴대폰 한다는 게 아니고 휴대폰을 접었잖아요, LG에서. 접고 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손실나는 이런 산업은 접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LG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실적도 많이 냈잖아요. 그만큼 현재 회장님이 앞으로의 산업에 대해서 분명히 또 미래에 대한 것도 보고 2차 전지를 지금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기 때문에 분명히 2차 전지 섹터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네, 2차 전지 쪽은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다음 주에 있을 공매도 재개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공매도에서 사실 가장 많이 하락했었던 섹터가 2차 전지 그리고 또 바이오 쪽이잖아요. 맞아. 2차 전지의 전망은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황금익 대표님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도 과연
제가 공매도 세력이라 그러면 2차 전지에다가 공매도를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미 좀 바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12월 달부터 계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정치 불확실성이 국내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특히 거기에 직격탄 맞은 게 2차 전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도 1,470원까지 또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게 다 반영이 된 게 지금 현재 주가거든요. 거기다가 또 공매도를 때린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게다가 오늘 LG 구광모 회장이 자신감을 보였다는 말이에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바꿔 말하면요. 바닥 다 왔으니까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우리가 시장에 나가겠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는데 LG를 전체 총괄하는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건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게 자기가 보기에는 없다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2차 전지에 공매도를 때린다 그러면 저는 반대로 네. 롱 쪽에 저는 베팅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2차 전지는 공매도 때려서 공매도를 해서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공매도에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저는 누군가 공매도 이쪽에 2차 전지에 많이 집중을 한다 그러면 저는 반대로 롱으로 해가지고 이 반대의 그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제 판단으로는 그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2차 전지는 바닥이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이제 숏 쪽보다는 롱 쪽으로 바라보는 게 오히려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할 것 역시 같습니다. 또 전문가님 제 편을 들어주셨군요. 네. 계속 옆에서 네, 그럴 줄 알았어. 뭔가 자꾸 뭔가 하고서 말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둘 쳐다보고 요거 이렇게 있었어요. 따봉 날려주시려고 네, 이렇게 그렇죠, 옆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쪽은 사실 캐즘 여파로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종목들도 꽤 많잖아요. 일단 그렇죠, 금양에 그렇죠. 대해서 이야기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상패 위기에 놓인 만큼 2차 전지의 투심을 좀 많이 악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찬물 끼얹기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총이 굉장히 또 큰 기업이고 현재 금양은 아마 엄청나게 물려 있을 겁니다. 네. 개인이. 그러면은 또 투쟁을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사실 이 정도의 시가총액인 종목들은 한 번쯤은 살려줬거든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눈도 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업들은 뭐 물론 이렇게 약간 감사 의견에 대한 부분으로 정지를 좀 맞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번쯤은 그래도 살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큰 기업들은 그래도 살려줬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거래가 재개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주가가 조금은 더 빠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황금익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금양의 상패 아까도 말씀드렸으면서 이제 사실상 2차 전지에 찬물 끼얹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있다만 4월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달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발자국을 저희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조심해야 할 팁이 있을까요? 4월은 제가 보기에는 조심해야 될 팁은, 그러니까 팁이라기보다는요. 네. 4월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거꾸로 오히려요? 좀 봐요. 그러니까 4월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팁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미국 시장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4월 15일이 미국이 세금 납부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종부세라고 하죠. 그거 낼 때 일부 자산을 팔거나 그래서 자금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이 소득세 내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아마 미국 시장이 좀 빠질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주식을 팔 겁니다. 그때가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맞지. 여러분들이 그때 왜 미국 시장이 왜 빠지지?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같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 엇박자 매매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4월 달에 말씀드린 거는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시장이 잠깐 반등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4월 15일 그 세금 내는 날 다가오면 한 그 전 15일 이전에 한 3, 4일 전부터 좀 빠질 겁니다. 그때 미리 좀 매도를 하고요. 15일 경 되면은 이제 다시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때 다시 매수하는 걸로. 그러니까 4월 달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관세가 시작되면 불확실성 해석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것이고 반등했을 때 차익하고 또 15일 타겟으로 매수 준비하면서 현금 마련을 해두시고 이런 스케줄만 잘 파악을 하셔도요. 4월
따른 겁낼 게 아니고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마감이 다 되고 있잖아요. 월요일 날 국무총리 탄핵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오늘 이재명 대표 그 법원 이슈도 마무리됐고 이제 딱 하나만 남았어요. 그것도 이제 다음 주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공매도 이슈도 동시에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주에 또 상호 관세 이슈도 마무리가 됐고 그동안 우리 시장을 질러넣었던 게 싹 다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변동성은 있겠지만 오히려 이게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분 어찌 보면 사실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는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태마신 대표님 여기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오늘 LG엔솔이나 에코프로비엠은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쭉 떨어졌고요. 그 외에 제가 항상 눈여겨볼 때마다 마음 아픈 종목이 코스모신 소재입니다. 크게 움직임도 없고요. 이런 코스모신 종목들도 소재는 옛날에 2차 그 전고체 이런 이슈로 좀 많이 갔던 종목인데 어차피 대형주 이제 제조하는 대형주들이 다 갔잖아요. 그리고 소재들도 갔는데 섹터가 다 간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목이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못 간 건 있지만 그래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LG화학 이런 쪽 단에서 아마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더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래도 나중에 너무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전고체 배터리 이슈 타고 올라갈 수가 있고요. 나중에 또 후발주로도 좀 갈 수가 있으니까 오늘의 좀 조정이 보였다 해서 좀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주도주가 더 많이 가는 걸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